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 처방입니다. 오늘은 권한 위임이 안 되면 왜 성장이 멈추는지, 그리고 대표가 어떤 기준으로 일을 넘겨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하면 대표님들이 꼭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었는데 왜 내가 더 바쁘지?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결국 마지막은 다 내 결정이네. 이 상태가 길어지면 회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대표한 사람의 시간에서 멈추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권한 위임이 왜 성장의 핵심인지, 그리고 무엇부터 넘겨야 하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 위임이 안 되면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표의 시간이 병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직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힘을 못 기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표가 계속 실무와 의사결정을 둘 다 붙잡고 있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권한 위임은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성장 한계를 넓히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 위임이 안 되면 대표의 시간이 곧 회사의 한계가 됩니다. 작은 회사일 때는 대표가 다 챙기는 게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영업도 대표가 하고, 고객 응대도 대표가 하고, 계약도 대표가 보고, 비용 승인도 대표가 하고, 직원 질문도 대표가 다 받는 구조죠. 그런데 이 방식은 회사가 작을 때만 돌아갑니다. 사람이 늘고, 거래가 늘고, 고객이 늘어나면 대표가 모든 결정을 직접 해야 하는 구조는 어느 순간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대표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건 하루 24시간이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표가 자리에 없으면 의사결정이 멈추고, 대표가 바쁘면 실행이 밀리고, 대표가 피곤하면 조직 전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대표가 병목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직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못 기르기 때문입니다. 권한 위임이 안 되는 회사는 겉으로는 대표가 열심히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팀이 계속 확인받는 조직으로 남습니다. 직원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작은 문제도 위로 올라오고, 대표는 사소한 결정에 시간을 쓰고, 팀은 경험을 쌓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대표가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사람은 책임도 지기 어렵고, 판단을 해볼 기회가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팀장은 이름만 팀장이고 실무자는 지시만 기다리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조직은 대표가 빠지면 바로 흔들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표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기 대표가 해야 하는 일은 점점 바뀝니다. 처음에는 직접 팔고, 직접 만들고, 직접 관리해야 했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대표는 방향을 정하고, 사람을 세우고, 자금과 전략을 보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권한 위임이 안 되면 대표는 여전히 견적 확인, 결제 승인, 고객 불만 처리, 일정 조율 같은 실무에 계속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대표만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신규 사업 검토, 핵심 인재 채용, 자금 조달, 조직 구조 설계 같은 일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회사는 돌아가는데 앞으로 못 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한 위임이 안 되면 성장이 멈추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안 보면 불안하다. 아직 팀이 그만큼 못한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위임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넘기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위임할 수 있게 기준과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권한 위임은 사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럼 대표는 무엇부터 위임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한 번에 넘기면 안 됩니다. 우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넘겨야 하는 건 반복적이고 기준이 명확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조율, 기본 고객 응대, 반복 견적서, 발송, 단순 승인, 정기 보고 취합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일은 기준만 정하면
다른 사람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계속 직접 하면 시간만 계속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로 넘겨야 하는 건 실무 판단입니다. 다만 이건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 판단 기준을 같이 넘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 금액까지는 팀장이 승인한다. 이 조건이면 재작업 없이 진행한다. 이 기준이면 고객에게 어안으로 답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 원칙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위임이 되는 거지 그냥 방치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 책임을 점진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건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운영 일정 관리 책임, 거래처 커뮤니케이션 결과 책임, 팀 매출 목표 일부 책임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기준과 과정이 정리된 뒤에야 가능합니다. 갑자기 결과만 던지면 팀은 부담만 느끼고 실패 확률이 커집니다. 그럼 권한 위임이 잘 안 되는 회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아래 상황을 자주 겪으시면 지금 위임이 막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직원이 항상 최종 확인을 받으러 옵니다. 두 번째, 팀장이 있어도 실질 결정은 대표가 합니다. 세 번째, 대표가 하루 종일 메신저 답장과 작은 승인에 묶여 있습니다. 네 번째, 대표가 하루만 자리를 비워도 일이 느려집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늘었는데 대표의 업무 시간은 줄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회사는 이미 대표 병목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권한 위임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현실적으로는 이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표가 현재 하는 일을 전부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반복 업무, 판단 업무, 대표만 해야 하는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작업만 해도 무엇을 넘길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반복 업무부터 문서화합니다. 체크리스트, 템플릿, 예시 문장, 승인 기준 같은 걸 간단히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위임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판단 업무는 결정 기준을 정해서 넘깁니다. 예를 들어 이 금액 이하, 이 조건 이하, 이 일정 아니면 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줍니다. 이 범위가 없으면 직원은 계속 불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네 번째, 위임 후에는 결과만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위임해놓고 과정에 계속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은 결국 대표가 다시 볼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못 가집니다. 위임했으면 중간중간 다 뺏지 말고 정해진 보고 시점의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가능성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권한 위임을 하면 처음엔 대표보다 느리고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못 버티면 조직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무실수가 아니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기준을 보완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임이 아니라 업무 떠넘기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 없이 네가 해봐라고 하면 그건 위임이 아닙니다. 두 번째,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주는 겁니다. 결정권이 없는데 결과 책임만 지라고 하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세 번째, 너무 큰 일부터 넘기는 겁니다. 처음엔 작고 반복적인 일부터 넘겨야 성공 경험이 쌓입니다. 네 번째, 위임 후에도 대표가 계속 중간 개입하는 겁니다. 그럼 조직은 다시 대표만 바라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위임 기준을 문서로 안 남기는 겁니다. 문서가 없으면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결국 다시 대표에게 올라옵니다.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바로 점검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대표가 직접 하는 일 중 반복 업무가 무엇인지 적어봤는가? 두 번째, 그 일의 기준이나 체크리스트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가? 세 번째, 팀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한가? 네 번째, 위임 후 대표가 결과 중심으로 보고받고 있는가? 다섯 번째, 대표가 아니면 멈추는 일이 지금 몇 개인지 알고 있는가? 이 5가지를 점검하면 지금 우리 회사가 왜 바쁜데도 앞으로 못 가는지, 권한 위임이 어디서 막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권한 위임이 안 되면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대표 시간이 병목이 되고
조직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못 기르고 대표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임은 일을 덜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회사를 키우기 위한 구조 설계입니다. 반복 업무부터 기준 문서부터 결정 범위부터 결과 보고 구조부터 차근차근 만들면 대표가 없어도 돌아가는 조직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간 관리자, 즉 팀장을 세우는 기준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현재 직원 수와 대표가 아직 직접 붙잡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일부터 위임하면 좋은지도 예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